주제 잡을 때 핵심 마인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와 있냐? 곤지암 아울렛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안녕하세요. 사실 말이 좋아서 설명이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혹시 여러분들 이 책 아세요? 또 이 책. 이게 이제 ADP랑 ADSP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분야로 뭐 자격증, 뭐 통계 뭐 이런 걸로 하면 나오는 거죠. 하나가 ADSP라고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고 하나는 ADP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예요. 채널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는 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이 라이브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단 말이지.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저도 책을 사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걸 몰라. 저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ADP 준비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뭐 ADSP 준비하다가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알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제 감상은 이게 보세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 보자. 이게 지식일까 기술일까? 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데이터 분석이 뭐 지식이다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터에서 당장 딱 쓰이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이쪽에 가까운 면이 있죠. 왜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툴을 써야 되고 그게 R이 됐건 파이썬이 됐건 툴을 써야 되고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약간 기술적인 면이 좀 강한 편이야. 근데 이런 자격증 시험은 실기가 있는 경우가 있죠. ADP는 실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험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합격률이 말도 안 돼. 엄청 낮아. 근데 AD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가 없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지식에 조금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알아요? 치타 잡는 법? 치타 잡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면 살짝 옆으로 피한 다음에 옆에서 공격해서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말로는 다 해. 말로는 우주도 정복하지. 말로 뭘 못해. 지식이랑 기술이랑 미스매치가 나면 저런 느낌이에요. 지식만 알고 있어. 치타를 잡는 지식과 치타를 잡는 기술은 간극이 좀 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치타 어떻게 잡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치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잡을 수 있니? 제가 그 치타를 잡는 지식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잡을 건데?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면 치타의 진행 경로에서 살짝 벗어난 다음에 치타가 자기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쭉 밀려나갈 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갈비뼈를 때리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완벽하지. 근데 이걸 할 수 있냐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내용이 또 어려워. 그 와중에 내용은 또 어렵더라고. 제가 문제를 봤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봐봐. K-means 클러스터링 어널러시스에 대한 객관식 문항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K-means 클러스터링이 되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게 좀 물론 이제 뭐 단순히 그걸 적용하는 거랑 뭐 그런 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게 단순한 건 아닌데 또 그런 걸 또 꽤 깊이 있게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알고 푸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거의 문제 위주로 풀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조금 푸는 컨텐츠를 그냥 아예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근데 ADP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실기가 있는데 실기는 또 굉장히 까다롭다. 그 수업 PPT 외워가지고 중간고사 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원리를 알기에는 그 원리가 너무 지금 내 단계에서는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럴 수 있는 것 같아. 그 얘기 잠깐 해볼까? 여러분들 혹시 설문조사 할 때 자기보고식으로 하죠 우리가. 그치? 자기보고식 설문을 하잖아. 리커트 척도로 재잖아. 리커트 척도로 1점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자기보고식으로 재잖아.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1. 매우 그렇지 않음. 5. 매우 그러함.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대파냐. 근데 이 사람이 5점으로 답했어. 그러니까 자기보고식 문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많은 거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이러한 심리 측정,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측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손다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손다이크. 그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했건 하지 않았건 이 사람이 어찌됐건 그러한 응답에서 자기가 도덕적인 사람이로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 거 하니? 이 얘기를 지금 길게 얘기 왜 돌아 했냐면 저런 류의 자격증을 따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ADSP를 땄다고 해서 진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겠냐고.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내가 데이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한 학습 동기가 있고 학습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어디에? 취업 시장이.
혹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한 거죠. 그러니까 매력 어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애를 일단 낳고 이 애를 길러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양육을 얼마나 잘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 사람의 되게 작은 부분들, 만났을 때 뭐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지 자기 나름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그러겠거니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조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야. 이런 류의 자격증은 그러니까 자격증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어필되는 거는 그거지. 개발 경험이라든지 분석 경험 같은 게 사실은 내가 이 보고서 내가 직접 썼다.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어필링한 거지. 근데 이제 자격증으로 그걸 조금 승부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자격증이 좋은 거. 효율적인 자격증이라는 건 뭐냐면 준비하는 게 내가 별로 안 힘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자격증 시장도 약간 좀 빈익빈 도입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센 자격증이 있지. 대표적으로 뭐 CPA나 변호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이런 거. 그리고 운전 면허증도 있겠지. 종자기능사 이런 거. 병아리 암수 감별사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자격증이지. 근데 굳이 자격증으로 내가 승부 보겠다. 이거는 너무 이 자격증 자체를 하는데 너무 많은 허들이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ADP 같은 경우 예를 들면 ADP는 그걸 보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나 뭐 그러던데 ADSP를 통과했거나 박사 소지자인가 그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석사야. 석사면 석사 소지자를 최소 시험 실시 기준으로 잡는 그런 자격증을 보면 나한테 유리하던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맥스로 쓰되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을 저는 사실은 ADP나 ADSP가 좀 우리 문과인들한테 조금은 해볼 만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무슨 데이터 분석 경험을 어필하기가 애매해. 그러면 저거 가지고 있으면 좀 다르죠. 네. 똑같은 조건인데 저거 있으면 다르죠. 그리고 이게 있어. 데이터, 지금 계속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딱 얘기를 하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 느낌이, 제가 지금 있는 회사는 원래 이런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데야.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지만 이런 거를 갖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아. 이런 걸 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던 거지, 과거에.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세스, R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다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귀한 술이야, 이거는. 귀족들이 먹는 술이야.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소주나 맥주 먹지. 누가 와인 먹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세요. 요즘 와인 어디에도 있다? 편의점에도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없었던 게 아니야. 있었어. 근데 그런 게 보통 어디 있었냐? 굉장히 조금 어떤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기관들 위주로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요즘은 대중화된 거야. 요즘은 다 알잖아. 와인 맛이 드라이하다 이러면 다 이해를 하잖아. 20, 30년 전에 그런 얘기 해봐요. 재수없다 그러지. 근데 요즘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 비슷한 거예요. 20, 30년 전에 일반적인 데서 데이터 아키텍처가 어떻고 공분산이 어쩌고 이런 얘기 했어봐.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해 이랬겠지.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대중화입니다. 대중화. 데이터 사이언스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던 게 뿅 생겼다라기보다는 옛날에는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랑 숫자를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게 하다가 이제 와인인 거예요, 와인. 옛날에는 아주 소수 사람들만 먹다가 이제 대중화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대중화됐을 때 장점이랑 단점이 있어. 지금 와인 편의점에서 팔죠? 장점은 뭐야? 장점은 새롭잖아, 일단. 맨날 소주만 먹다가 맨날 소주만 먹고 맨날 맥주만 먹다가 와인 먹으니까 좋잖아. 새롭고 또 뭐 어때요? 폼나잖아. 있어 보인다고. 와인이라도 한 잔 따라 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럴듯하잖아. 정확히 똑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진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롭고 폼나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죠. 편의점 와인. 편의점에서. 그럼 단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편의점 와인 먹어봤어요? 편의점 와인 중에도 좋은 거 있는데 편의점 와인 중에 6,000원짜리도 있어요. 한 병에. 그런 거 드셔보셨어요? 다음날 여기서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소주 먹을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퀄리티를 낮게 해버리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 이거 할 바에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나을 뻔했다. 대중화되는 건 좋은데 대중화돼서 여기저기에서 또 다 다양하게 쓰이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양산형으로 막 찍어대면 편의점에서 파는 5,000원짜리 와인의 꼴이 날 수 있다. 먹고 나서 다시는 편의점에서 와인 안 먹어. 와인 별론데? 이런 안 좋은 인상을 오히려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약간 이런 부담감 그런 거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왜 공부하기 어려운가?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통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기본적으로 외국어입니다. 이거 외국어. 샘플링했다. 심화 추출을 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잖아. 통계 책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배우냐? 이 두 가지의 답을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언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찌됐건 통계가 다 그게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양학문이잖아. 양학문.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독일 애들이 조선 왕조실록 막 공부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게 약간 좀 물론 매스메티컬한 익스프레션은 좀 범용적이고 제너럴한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 수학도 기본적으로 양학문이잖아. 그게 동양의 그런 건 아니잖아. 걔네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렇게 좀 타고난 바이브가 있다고 저는 조금 판단이 들어요. 제가 지금 주말마다 왜 이런 방송을 하냐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용어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일상 용어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영가설을 기각했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 평상시에 자 친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 친구가 야 있잖아 아무리 봐도 쟤네 둘이 사귀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랬어요. 근데 걔한테 가고 너가 지금 한 말은 쟤네 둘이서 주말에 같이 밥을 먹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둘이 사귀지 않는다는 연가설을 기각한 거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논문 쓸 때 막히는 거예요. 논문 쓸 때 이게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죠? 통계가 쉬워지려면 이거를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든 녹여내야 돼. 근데 그걸 막 말로 맨날 막 통계 얘기를 막 계속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예 못해. 근데 수업 시간에는 또 너무 빡빡하게 얘기를 해. 그 중간지대가 이런 겁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이해되시죠?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 통계나 수학적인 사고는 앉아서 연필을 쥐고 막 쓴다고 공부는 아닌 거야. 왜 여러분들 보통 수능 보거나 뭐 하면 수학에서 많이 갈리잖아요. 왜 수학에서 갈리는 줄 아세요? 수학이랑 다른 과목이랑 공부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 왜냐면 다른 과목은 보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점수가 오르냐면 문제를 풀어?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쏟아?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수학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계속 가다가 어떤 깨달음이 딱 왔을 때 휙 뛰고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휙 뛰고 이런 식이에요. 개발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개발자는 아니지만 코딩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막 되게 정체되어 있다가 코딩 실력이 휙 뛰고 막 정체되어 있다가 휙 뛰고 그래.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그런 통계나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잘하는 애들 중에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걔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걔는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 예시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주말 점심에 둘이 같이 밥을 먹네? 그걸 보고 어떤 애는 그런가 보다. 둘이 사귀나? 안 사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통계적인 사고가 되게 익숙한 사람은 내가 현재 본 증거라고 하는 거. 과연 H0, 둘이 안 사귐, HA, 둘이 사귐. 내가 발생한 이 증거가 충분히 기각력을 넘었는가?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로딩을 하는 그 작업. 그게 공부죠, 사실은. 이거를 영가서 대학가서 책을 이렇게 본다고 이 사고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하자는 거야, 그냥. 정말 실은 수식으로 점철된 그런 책을 막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주의점이 있어. 이거를 일코를 잘해야 돼. 일반인 코스프레를 잘해야 돼. 밖에 나가서도 이런다? 사람들이 싫어해. 큰일 나. 나이 언론하면 나이 언론. 이렇게 살면 외롭게 죽는 겁니다. 외롭게 안 죽으려면 이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터액 통계의 개념은 통계 동호회입니다. 통계 동호회를 표방합니다. 통계, 수학, 진로 동호회. 왜냐하면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영상 중에 어떤 거는 되게 조금 대중적으로 만든 게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만들 때마다 여러 가지 제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분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선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막 엄청 길게 쓸 때가 있어. 이거는 사실 뭐 정확히 이거가 아니고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하면 시작을 못해. 게임에서 망게임 너무 고여버려서 썩어버려서 석유가 돼버리면 뉴비가 너무 들어오기가 싫어. 저는 약간 통계 뉴비들, 통계의 세계가 있어요. 통계의 세계. 여기가 액트 1이야. 튜토리얼. 오토의 통계 여기 있어. 그리고 한 액트 5까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액트 4까지 있고, 확장팩, 액트 5. 오토의 통계에서, 통계 동호회. 그래서 이제 통계 얘기도 좀 해보고, 통계에 대한 조금 두려움도 조금 줄여보고, 생각보다 좀 상식적인 거구나. 이게 꼭 반드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엄청 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약간 좀 두려움을 줄이고, 다른 유튜브도 보고, 다른 수업도 듣고, 그래 보는 거죠. 그게 연구 주제는 왜 재미가 없냐면, 이렇게 재밌는 거는 이미 다 누가 했어. 연구 주제 잡을 때 마인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 잡을 때 마인드. 연구 주제 잡을 때 핵심 마인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와 있냐? 곤지암 아울렛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은 없어. 일단 사이즈가 맞는 게 중요해. 사이즈랑 여러분들의 예산에 맞는 옷이 중요한 겁니다. 연구 주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연구 주제, 재밌고 인류의 지식에 기여하고 뭔가 엄청난 발견은요. 그거는 이미 다 사갔어. 그거는 품절됐어, 품절. 100년 전, 200년 전에 품절됐어, 그거는. 오일러, 뭐, 이런 아저씨들, 뉴턴, 이런 큰 손들이 싹쓸이 해갔어, 이미. 이미 예쁘고, 사이즈 딱 맞고, 색깔도 막, 적당한 거, 이런 거는 이미 싹쓸이 해가고, 남아있는 것들은 사이즈는 맞는데, 색깔이, 뭐, 형광색. 바지 앞에서 보면 멀쩡한데, 뒤에 엄청 큰 해골 그려져 있고. 이런 옷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이것도, 이거 앞에서 이 바지 사이즈도 맞고 내가 원하는 색깔인데 뒤에 해골이 있네. 그래도 그거라도 사야 된다고. 왜냐면 그거 누가 가져간다니까 또.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잡을 때 너무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면 좀 답이 안 나와요. 이거 해골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야 돼. 일단 사고 그 해골을 잘 덮어보자고. 뭐라도 좀 붙여보든지 아니면 떼보든지 상처는 남겠지만 그래도 사이즈 맞고 그러면 그 마인드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그냥 무조건 그냥 백화점 가갖고 DP 된 거 가격도 안 보고 저거 이렇게 고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들 한 번씩 이런 딜레마에 있었을 때 그 마음 좋은데? 저 해골이 되게 싫어. 하지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을 그대로 탑재하고 논문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시간에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